주름이 정말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아주 큰 주름은요, 우리가 종이를 이렇게 구겨 놓은 상태에서 이게 완전히 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습을 좀 가미를 해주고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조그마한 잔주름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개선도가 확실히 있어요. 바세린을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피부 체질에 맞게 바르셔야 돼요. 무조건 남들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네의사 이상욱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진료를 한 지는 이제 한 8, 9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이제 서울에서 피부과를 진료를 하고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모든 분들에게 사실 다 적용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얘기는 아닐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한번 보시고 진짜 나한테 알맞은 관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죠.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중년층의 이제 여성분들이 가장 많잖아요. 피부과에는 가장 많은데 그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거가 딱 두 개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피부 처짐 그리고 색소 이 두 가지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옛날의 피부처럼 다시 사실 돌아가는 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회춘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완전히 뭐 10년 전, 20년 전에 피부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내가 지금 속한, 내가 만약에 50대다. 50대에서 상위 10% 정도는 갈 수가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집단에서 그래도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관리를 하다 보면은 그 정도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 어버이날 기점 해가지고 5월달이잖아요. 그때 이제 따님들이 그렇게 이제 부모님을 많이 모시고 오세요. 근데 아버지들은 대부분 막 이렇게 막 피부 처짐이나 이런 거 크게 상관은 없으시고 막 검버섯이나 그리고 얼굴에 조금 막 점이나 좀 큰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흑자나 이런 걸 이제 빼러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좋아져도 엄청 뭐 얼굴이 좋아 보이고 몇 년은 동안으로 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도 많이 모시고 오시는데 이제 어머님들은 이제 또 리프팅이라고 해서 피부 처진 거를 또 이렇게 좀 올려주는 되게 젊어 보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되게 많이 좋아져요. 근데 관리를 하는 만큼 뭐 한 번 한다고 드라마틱하지는 않겠지만 꾸준한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정성을 쏟았을 때는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아진다. 요거는 그냥 뭐 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햇빛을 많이 보는 직업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이나 어촌이나 여러 이제 햇빛을 바깥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햇빛을 굉장히 많이 보는 직종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피부를 보면은 노화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자외선만 잘 차단을 해줘도 우리가 피부 노화를 굉장히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자외선은 뭐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UVA, B, C 이렇게 있는데 특히 UVB라고 하는 자외선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피부암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고 UVA라고 하는 조금 긴 파장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노화를 일으킨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크림 딱 자세히 보시면요 SPF라고 적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UV 뭐 B 그리고 PA라고 적혀 있는 게 UVA를 차단하는 그런 이제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제 그런 이제 자외선을 잘 차단을 해주는 선크림을 매일매일 열심히 발라주시면 당연히 이제 피부 노화를 막고 그리고 피부암이나 이런 것들도 생길 가능성이 현저히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보습이에요. 보습만 잘해줘도 우리가 피부가 주름이 생기는 거를 최대한으로 예방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땅이 이렇게 건조해지고 가뭄이 생기면 갈라지잖아요. 피부도 건조해지면요 주름이 생기면서 갈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잘해주셔도 여러분들은 피부가 남들보다는 훨씬 더 노화가 천천히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이제 피부 관리를 홈케어를 할 수 있는 게 한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습 해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항산화 이 세 가지가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출을 할 때는 우리가 흐린 날에는 또 선크림 잘 안 바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구름이 많아서 그렇지만 구름이 많아도요 UVA 같은 경우는 그냥 통과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가급적이면 선크림을 꼭 바르자. 그리고 선크림을 보통 어떻게 바르세요? PD님은? 그냥 펴발라요. 그 선크림을요 대부분은 그냥 맞아요 다 그냥 펴 바르시면 돼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일단은 얼굴에 얇게 한번 펴 바르시고요 한 5분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바르세요. 그래서 선크림을 꼭 이중으로 발라주셔야 차단이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외출하실 때 선크림을 꼭 바르자. 2번 바르자. 그리고 30분 전에 꼭 바르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는 보습인데요. 이제 보습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보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은데,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던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B3 나이아신 아마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미백과 항산화 작용 때문에 제가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자기 전에 보습크림을 이제 저희 바세린이랑 좀 섞어가지고 잠을 자기 전에 바릅니다. 그러면 보습이 굉장히 잘 돼요. 바세린에 유막 성분이 있기 때문에 보습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항산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산화는 말 그대로 우리가 활성산소, 세포호흡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녀석이 피부 노화를 앞당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는 게 우리 여러 가지 항산화 영양제들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같은 것도 잘 챙겨 드시는 거. 그렇게만 관리를 해주셔도 홈케어에서는 거의 한 90점 이상의 홈케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40이 됐습니다. 예, 40이에요. 네, 부록의 나이입니다. 네, 일단 소식하는 거. 네, 소식은 밥을 좀 적게 먹다 보면은 세포호흡이 아무래도 덜 발생하고 활성산소가 좀 떨어지면서 그런 피부 노화나 그리고 몸의 장기 노화를 또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소식을 좀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가벼운 운동 같은 거, 유산소 운동, 이제 아주 과격한 그런 운동은 아니고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한 40분에서 한 70분 정도의 그런 가벼운 운동 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 주시는 거. 제가 옛날에 인터넷 에이전트 할 때 사진을 딱 봤어요. 너무 나이가 든 거예요, 진짜로.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잠을 되게 많이 잤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되게 살아났어요. 확실히 수면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하루에 한 7시간씩 자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좀 잘 취해 주시는 거. 그게 좀 제일 중요하지 않나. 피부 관리는요, 저는 나이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간혹 환자분들도 오셔서 제가 60대인데 70대인데 지금 뭐 관리해봤자 이제 뭐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관리는 어떤 시점에서 내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재생 능력은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나이대에 관리를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관리하지 않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피부과에서 하는 영역 말고요,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홈케어로 하시는 영역도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관리를 해주고 정성을 쏟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뭐 모든 세상 이치가 똑같은데, 뭐 하나의 TV를 보더라도 그 TV를 내가 성심성의껏 관리해주고 닦고 뭐 물기가 잘 들어가지 않도록 습기나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거에 따라가서 가전제품의 수명도 달라지듯이 피부도 같은 맥락의 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름이 정말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뭐 세상에 주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획기적으로 주름이 개선되는 게 이제 한 20년, 30년 전에 나왔죠. 그게 보톡스죠. 그래서 피부과에서 이제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톡스다. 근데 단점은 2가지인데, 보톡스를 계속 맞다 보면 내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톡스가 효과가 지속 유지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맞아야 되는 그런 불편감은 있는데, 확실한 효과는 보톡스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자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의 베스트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보습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 처음에는 우리가 약간 이제 땅이 갈라져 있으면요, 우리가 물을 막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게 갈라진 땅이 처음에는 붙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물을 뿌려주고 우리가 좀 촉촉한 환경을 유지를 해주면 좀 갈라졌던 땅들이 조금씩 붙기 시작합니다. 피부도 비슷해요. 아주 큰 주름은요, 우리가 종이를 이렇게 구겨 놓은 상태에서 이게 완전히 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보습을 좀 가미를 해주고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조그마한 잔주름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개선도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세린을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바세린이나 이런 걸로 보습 크림을 좀 섞어서 이렇게 발라보시다 보면은 피부의 보습감이 충분히 유지가 되면서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의학적인 영역으로 넘어와서 이제 레이저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진피를 재생시켜주는 그런 주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레이저 치료를 이용을 해서 이제 주름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 근데 완전히 이제 보톡스처럼 이렇게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름 완화에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톡스는 없어요. 보톡스는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게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을 시키는 원리라서 그 약의 효과가, 보톡스의 효과가 떨어졌을 때는 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게 뭐 인체에 남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흔히 이제 보톡스랑 필러랑 이렇게 좀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필러 같은 거는 또 역시 뭐 이견은 있을 수는 있지만 조금 남을 수 있어요, 인체에. 그래서 보톡스랑은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제 바세린은 이제 오일 성분이에요. 기름이에요, 기름. 근데 바세린은 우리 피부를 장벽을 형성하는 것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인지질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근데 이 역시 이제 유막이라고 하죠. 우리가 피지가 나와서 우리 겉에 있는 피부를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유막을 형성하는 게 피지선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피부 장벽, 우리 피부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흔히 개기름이라고 하는 그런 유막 성분들이. 근데 이제 바세린을 우리가 수분크림이나 이런 걸로 섞어서 발라줬을 때 하나의 유막이 더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 최바깥층에. 그래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그리고 유막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요, 수분이 증발되는 거를 예방을 해줍니다. 막아주는 거죠. 기름 성분이 막아주죠. 그래서 보습의 환경을 조금 더 강화시켜준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 환경들이 좀 지속이 됐을 때 피부는 조금 더 촉촉한 환경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잔주름이나 이런 조금 자글자글한 주름들은 보습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바세린을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바세린을 또 내 피부가 건조하다고 해서 그냥 바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냥 바르면 건조합니다, 역시나.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피부에는 수분감이 있어야 되는데 수분감 없이 바세린만 바른다고 해가지고 그게 촉촉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일단은 크림을 먼저 발라야겠죠. 그런 다음에 피부가 촉촉한 상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유막을 얹혀주는 거죠. 그래야지 피부가 내 피부가 좀 촉촉해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드름이 많거나 내 피부가 조금 민감성 피부고 그런 분들은요, 이 바세린을 발랐을 때 모공이 오히려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지들이 원활하게 분비가 안 되면서 모공이 막혀서 그런 염증 같은 게 생기고 여드름이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피부 체질에 맞게 바르셔야 돼요. 무조건 남들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제가 바세린 이렇게 영상들을 많이 찍다 보니까 제 알고리즘에 이제 바세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바세린 노른자팩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길래 이게 이렇게 많이들 하시지 하고 제가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좋다. 바세린이랑 이렇게 계란 노른자랑 식초랑 이렇게 섞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고 저분들만 좋은 거 다 하고 계셨네 이러면서 혼자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관리들. 그리고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너무 믿지 마시고요. 색소나 이런 것들을 흔히 뭐 민간요법으로 제거하시는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리가 아닌 그런 영역을 넘어서서 치료의 영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서 하실 필요는 있다. 그게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고심을 좀 많이 해보시고 따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블랙헤드는 뭐 100년 전에도 있었고 200년 전에도 있었고 항상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 돼서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주제가. 우리가 피지선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 피부 진피에 보면 있는데, 그 피지선은 우리 피지라고 하는 기름, 오일을 이렇게 분비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피지선에서 나온 피지들이 이렇게 피부 표피로 이렇게
피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얼굴 전체적으로 기름을 한번 이렇게 코팅을 해줍니다. 피부를. 그러면은 이제 피부를 외부로부터 박테리아나 세균이나 이런 걸로부터 좀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피지예요. 피지가 이제 코에 되게 많거든요. 피지 분비가 코에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 코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걔네들이 공기, 산소랑 만났을 때 이게 이제 산화라고 하는 작용이 되면서 까맣게 바뀌는 현상을 블랙헤드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없애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최대한 없어 보이기는 할 수는 있어요. 뭐 약물 치료들도 있고, 그리고 집에서 내가 관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없어지는 건 아니고 완화가 될 수 있어요. 같은 오일 성분끼리는 좀 녹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질들이 조금 녹아가지고 좀 빠질 수는 있거든요. 그냥 그런 거 관리해 주시는 거, 클렌징 오일 같은 거나 그런 뭐 클렌징 밤 같은 거 이용을 해서 블랙헤드를 이렇게 녹여주시는 거, 그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바른 약이 있어요. 피지들을 좀 억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바른 약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전문의 약품이라서 병원을 가셔가지고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블랙헤드를 이제 악화시키는, 안 좋게 만드는 게, 세안을 꼼꼼히 안 해주시면 당연히 피지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고, 그러면 계속 공기랑 이렇게 산화가 되면서 블랙헤드는 더 심해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세안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세안을 잘 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블랙헤드가 이렇게 코에 이렇게 만약에 생겨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짜고 싶겠죠. 엄청.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코팩이나, 그리고 막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근데 그렇게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다 보면은 피지들이 나오는 공간을 모공이라고 하는데, 그 모공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모공이 요만했는데, 처음에는 요만했는데 나중에 이만해졌어요. 그러면은 블랙헤드가 생기는 공간이 더 커지다 보니까 블랙헤드들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물리적인 자극이나 상처를 주지 말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은 옛날에는 피부과에서 압출 막 블랙헤드 좀 짜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집에서 하는 거랑 뭐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짜냐면, 그러니까 짜는 게 아니고요. 사실 잘 짜지는 않아요. 피부과에서도.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면 모공이 더 넓어질 수 있고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만약에 내일 모레 결혼식인데 이게 너무 신경 쓰여요. 그러면은 되게 핀 같은 그 약간 포셉이 있어요. 그걸로 블랙헤드들을 그냥 조심스럽게 뽑아냅니다. 실 이렇게 뽑듯이. 그래서 단기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나 일정이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관리는 할 수는 있는데, 사실 피부과에서도 거의 잘 짜지는 않아요. 일단 뭐 내가 화장을 하고 뭐 비비크림을 바르건 뭘 하건 세안을 꼼꼼히 해주셔야겠죠. 이때 세안은 이중 세안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중 세안은 뭐냐면, 처음에 세안을 할 때는 우리가 기름 오일류를 없애는 그런 이제 세안들, 그러니까 뭐 클렌징 밤이나 클렌징 밀크, 클렌징 오일 같은 이제 오일 성분을 이용을 해서 얼굴 전체적으로 클렌징을 꼼꼼히 해주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폼 클렌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수성 세안, 물 세안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블랙헤드에는 일단은 세안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피지잖아요. 피지. 그러니까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은 블랙헤드들은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피지들이 많아지는 환경을 우리가 노출을 좀 피해야 돼요. 그게 뭐냐? 혹시 밤샘 공부 아마 많이 하셨을 텐데, 밤샘 공부 하다 보면은 얼굴에 막 기름기가 막 엄청 올라옵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잠 안 주무시면 피지들이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요, 과잉 분비가 되면서 얼굴에 기름기가 자글자글해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 취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 특히 막 술 같은 거 드시거나 아니면은 좀 음식 패스트푸드 같은 거 드시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요, 피지 분비가 왕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블랙헤드들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 조절 잘 해주시는 거. 그래서 3대 성인 여드름의 3대 원인이 스트레스 잠 음식이거든요. 스트레스 관리, 수면 관리, 음식 관리, 이 세 가지를 좀 잘 해주시고 세안을 잘 해주시면 블랙헤드들은 좋아질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화이트헤드는 약간 투명한 막 같은 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막 때문에 산소랑 안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막을 살짝 이렇게 끌어주잖아요. 그럼 그 막이 좀 없어지겠죠? 그러면 산소랑 만나겠죠? 그 화이트헤드들은 블랙헤드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약간의, 정말 자세히 봐야 돼요. 약간의 막이 좀 있어가지고 공기와의 접촉이 이제 피해지는 그런 환경에 있는 거고, 블랙헤드들은 그 피지들이 그냥 아예 공기로 노출이 돼서 검게 이렇게 변한 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블랙헤드를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세안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꼭 이중 세안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많이들 잘못 아시고 계시는 상식 중에 하나가 그 뜨거운 물에 막 세안을 했다가 찬물로 세안하는 그런 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홍조 좀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시종일관,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미지근한 물로 끝까지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는 뜻이 우리 피부는요 29도에서 31도 그 정도를 제일 좋아하는데 미지근한 물의 기준이 한 30도에서 31도 정도거든요. 내 피부 체온이랑 거의 똑같은 그 정도의 온도에 처음부터 끝까지 세안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중 세안할 때는 처음에는 클렌징 밤, 밀크, 오일, 그런 이제 오일 성분들을 좀 녹일 수 있는 그런 세안제를 이용을 해서 깨끗하게 1분 이내로,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마시고 30초에서 1분 정도 문지르시고 세안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2차 세안 하실 때는 이제 클렌징 폼, 본인에게 잘 맞는 클렌징 폼 선정해서 그것도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충분하게 문질러 주시고 물로 충분하게 씻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안은 아침 저녁으로 한 2번 정도만 해주시고, 너무 자주 하시는 거는 피부 장벽에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시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세안법이 너무 오랫동안 세안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피부는 결국은 불어요. 우리가 왜 목욕탕이나 사우나 같은 데 가면 피부가 막 불잖아요. 그렇게까지 세안을 해주시면 피부에는 오히려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세안법 막 5분, 10분 동안 이렇게 하는 세안법은 약간 각색된 게 아닌가. 실제로는 그렇게 하시면 좋지는 않거든요. 저는 비추입니다. 홈케어로는 이제 블랙헤드는 결국은 피지이기 때문에 오일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일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같은 오일 성분으로 녹여줘야지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클렌징 오일이나 그리고 클렌징 밤 같은 제품들을 잘 선정을 하셔서 그 오일들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세안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요것 또한 이견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고, 그리고 환자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바세린 팩 같은 거를 하고 나시면 되게 좋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바세린 뭐 팩 같은 거 해주셔도 좋고, 조금 더 내가 욕심이 난다 그러면은 바세린이랑 우리 계란 노른자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팩을 해주는 게 있어요. 바세린 뭐 노른자 팩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그런 쪽의 관리를 좀 오일 성분으로 이제 블랙헤드를 녹인다, 그런 세안법, 그리고 그런 관리들, 그런 팩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홈케어로서는 베스트지 않을까. 그래도 만약에 내가 블랙헤드가 잘 안 없어져요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피부과에서 의학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겠죠. 임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3가지가 있는데, 제가 많은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기미가 있는데, 내가 얼굴에 기미가 있는데 IPL이라고 하는 레이저를 받는 거, 그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물론 IPL을 기미에 잘 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선생님들 많으신데 극히 드물어요. 그럴 가능성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기미가 있는데 IPL을 하자고 한다, 그럼 절대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얼굴이 막 그런 막 고름도 있고 여드름도 있고 염증이 많은데 레이저 치료를 하자고 한다, 절대 피하십시오. 그래서 얼굴에 염증이 있고 여드름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레이저를 받고 나서 더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빨리 피부를 회복시켜주는 쪽으로 먼저 관리를 하셔야 되지, 그 상태에서는 레이저 절대 받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피부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 피부를 깎아내는 그런 레이저 치료들이 있어요. 박피라고 하는데요. 박피 레이저는 절대 자주 받지 마세요. 옛날에 레이저 자체가 2000년도부터 약간 좀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레이저 치료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사실 한 20, 3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레이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고 임상 데이터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박피 레이저를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2, 3주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되게 허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를 깎아냈는데 재생되기도 전에 한 번 더 깎아버리면 피부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으로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피 레이저는 절대 자주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3개월에서 길게는 한 5개월, 6개월 텀을 두고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 정도 하시는 게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뭐 사실 추천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보톡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드라마틱하고 효과가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우리가 피부 노화가 진행되다 보면은 얼굴에 이렇게 살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에 볼륨감들도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좀 눈밑도 여기 또 퀭해지고 그러다 보면 약간 피곤해 보이는 인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볼륨감들을 채워주는 또 콜라겐 주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되게 만족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톡스나 그런 얼굴 라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들은 효과나 만족감이 좀 좋아서 추천을 많이 드리고는 있어요. 그게 논란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교육에 효과가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앞서 나간 그런 비유이긴 한데 어떤 분야에든지 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인 것 같아요. 콜라겐 자체는. 근데 저는 먹기 전에는 별 효과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콜라겐은 어쨌든 위에서 다 분해가 될 것이고 그게 뭐 흡수가 돼봤자 얼마나 되겠어? 극미량일 텐데 그게 무슨 피부에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분자 콜라겐이 요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속눈썹 치고 먹어봤는데 한 달 동안 먹었거든요. 근데 그 녀석들이 피부를 좋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는 했었어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경험이었는데 원래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제가 한번 체험을 해보고 나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됐었어요. 광도 좀 나고 좀 수분감도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고 탄력도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경험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소식, 운동, 그리고 수면 요 세 가지는 좀 잘 지켜주시고 피부 노화를 막으려면요 결국은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그런 영양 성분들이 인체에 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항산화 작용 대표적으로 많이 해주는 게 비타민 C랑 그 다음에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비타민류 잘 섭취를 해주시고 그리고 채소류 거기에 보면은 뭐 비타민들 엄청 많죠. 그리고 뭐 징크, 아연이라든지 뭐 이런 미네랄 성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양소들을 좀 잘 섭취를 해주는 것도 피부 노화를 막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피부는요, 우리 피부의 수분이 전체 우리 몸의 수분 중에서 10에서 15% 정도가 피부 수분이 가지고 있는 양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피부에 다 얽혀 설키고 있는 그런 혈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피부 자체는. 근데 너무 과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은 세포 호흡을 우리가 하면서 에너지를 내거든요. 근데 세포 호흡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발전소가 있어요. 석탄 발전소가 있어요. 석탄을 많이 넣으면요 에너지는 많이 발생을 하겠지만 매연은 더 많이 발생하겠죠. 똑같습니다. 세포호흡을 많이 하는데 거기 중간에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애들이 많이 나오다 보면요 걔네들이 우리 온몸에 피를 타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결국 그 피랑 연관이 다 있는 우리 피부에다가 다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런 활성산소들이 최소한으로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식이라는 거죠. 좀 바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시기 전에 첫 번째로는 내 피부가 어떤 정도의 피부인지 그러니까 보통은 오셔가지고 다짜고짜 화장을 다 하시고 오셨는데 제 피부는 어떤 타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화장도 다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피부를 우리가 건조한 피부다, 민감한 피부다 알려고 하면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환자분들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건데요.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그래서 건조하시고 예민한 그런 피부십니다. 혹은 예민하지만 유분기는 있고 속건조가 있는 피부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제 본인의 피부는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 피부가 어떤 타입인지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피부과에 가시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목적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10년 전으로 회춘시켜주세요. 이거는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쪽으로 가장 큰 고민이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더 설명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치료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 보시는 게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턱대고 피부과를 방문하시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요즘에는 유튜브 너무 좋잖아요. 홈케어를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홈케어 그리고 저 사람이 추천하는 홈케어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적용을 시켜보시고 좀 해보시면서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의학의 힘을 좀 빌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